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타점의 기본인 지지와 저항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지지와 저항값은 우리가 타점을 잡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아주 기본적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고점과 전 저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세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매물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고점과 전저점만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을 보시면 샘플 차트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전고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러한 고점들을 전고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전고점 하면은 내가 있는 기준으로 해서 바로 전에 있는 고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 있는 모든 고점을 다 전 고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 저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있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만들어진 이런 파장의 저점들이 있죠. 이런 파장의 저점들, 작든 크든 간에 이렇게 V자형이나 U자형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저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은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주관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주가는 이런 식으로 상승 아니면 하락이라는 파동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항상 고점과 항상 저점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이나 저점을 활용하실 때 그 밑에 표시되어 있는 거래량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여기서 만들었던 이 고점의 거래량을 보시고, 또 여기서 저점을 만들었던 거래량을 보시고,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던 부분에 거래량도 같이 확인하시면 이 고점과 저점의 지지저항의 힘도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우선 크게 보이는 이 고점, 이 고점, 그 다음에 이 고점, 이 고점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또 주식은 다 말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 게 이 주식에서 나오는 말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고점을 찍었죠. 그 다음에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것들이 다 이 고점에 하락 압력을 받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쵸?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여기 또 고점을 만들었고, 그쵸? 자, 근데 하락할 때에는 한 번 저항받고 두 번 저항받고 돌파를 했는데, 하락할 때에는 이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에는 오히려 반등의 여지를 주는 부분이 전에 저항대로 작용했던 이 선이 돌파 후에 하락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 여기가 또 저항대였죠. 그러면서 한번 눌리는 모습이 보였고 돌파는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거래량이 같이 증가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거래량이 늘질 않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뒷심이 부족해서 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밀리다 보니까 여전히 이 라인은 지지 라인이고 아직 이 라인이 붕괴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 라인에서는 약간의 지지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일단 쭉 하락하면서 이 지지대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 다음에 이 고점에 저항을 받고 또 떨어졌고,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전 고점을 낮추면 이거는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기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초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아예 하락 추세가 되는 거고, 이 초기 상태를 바로 극복하면 또 말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조정 구간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 좀 후행적이긴 하지만 차트가 만들어진 후에 이게 하락 추세였는지 아니면 조정 구간이었는지 뒤늦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락이든 조정이든 같은 개념으로 보면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 구간은 조정 구간이 되는 거고요. 지지를 못 받고 밀리면 이 구간은 하락 추세의 초기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조금 유심히 보시고 이런 중간에서는 굳이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응을 하실 때 이런 전고점 여기서는 저점이 되는 거죠. 전 저점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한 선이 전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전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들을 이렇게 변곡점마다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이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좀 더 편하고요. 자, 지금 여기 정고전저점을 그어놨죠. 자, 이 뒤로도 이 선의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조금 아까 고점을 낮추면 하락 추세의 초기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또 이 고점을 또 못 넘겼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한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결국은 이 저점을 붕괴시키고 밀리는 주가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반등이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저항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저항의 힘은 이 밑에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이 포인트가 얼마나 많이 이 선에서 찍혔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 수가 많을수록 이 저항대는 상당히 강한 저항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 수가 적으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돌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면서 이런 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건 이 구간에 쌓여있는 매물대들이 상승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흐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에너지를 폭발을 했죠. 그쵸? 에너지 폭발해서 상승하고 조정 주고 여기 에너지를 폭발해서 상승시키고 조정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서긴 했는데 여기 약한 봉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지금 많이 안 터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버겁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바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여기가 단기 차익 실현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간다면 이거는 내 밥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힘도 빠졌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녹색봉은 준양봉이라고 해서 상황에 따라 양봉 취급하기도 하고 음봉 취급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런 고점 시그널이 보이는 자리에서는 음봉 취급하고 상승 중에 나타나는 이 준양봉은 양봉으로 봅니다. 자, 이건 또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후에 일단 저는 하방으로 꺼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었다면 저는 반 물량을 털거나 전량 물량을 털 건데요. 한번 흐름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저항대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 즉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시 밀려버리고 그리고 다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터졌죠. 이 거래량이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힘이 솟아야 뚫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차 급등하고 2차 급등 시에 간격이 별로 없죠. 이거는 이렇게 한봉으로 보는 겁니다. 한봉, 이런 식으로 한봉으로 보면 엄청나게 강한 힘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힘을 강하게 쓰면 잠깐 쉬었다 가야 더 높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또 양봉을 만들었다면은 이거는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일단 1차 반 차익입니다. 이거는. 근데 두 번 상승하고 그 다음에 힘 조절 들어왔죠. 만약 여기서 한번 밀린다면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홀딩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조금 아까 요거 제가 한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간단하게 모든 힘에는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명 중심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봉으로 봤을 때 여기죠. 여기를 대충 그냥 눈대중으로 보시면 돼요. 일일이 재실 필요는 없고 눈대중으로 여기가 한 중간값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중간값만 깨지 않으면 다시 반등한다 라고 예측하고 차라리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그쵸? 오히려 이렇게 급등 중의 조정은 반가운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양봉, 양봉, 또 하나 양봉.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보고 적산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에 저는 적산병이 나오면 무조건 올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반차익을 합니다. 여기 거리랑 봐가면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자, 이 이후에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도 이 뒤에 흐름 외우고 있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아까 제가 이 봉을 한봉이라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값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살짝 이탈을 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 여기 이탈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차익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의 물량을 가지고 따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완차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반차익을 하든 완차익을 하든 아니면 홀딩해서 들고 가든 이거는 어떤 결정이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견디고 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죠. 어차피 차트 보고 스토리를 만든다 라고 하실 테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음봉을 만들었죠. 여기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음봉을 만들었던 자리에 거래량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자율반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주가는 크든 작든 세력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이 세력들이 간혹 가다가 손을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만이 주고받고 하면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파장을 자율반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거래량이 없어서 흘러내리는 주가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바닥을 깨고 떨어지는 이 음봉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털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진 음봉은 밀리고 나서 회복할 때 상당히 힘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해서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래량이 없는 것들은 금방 극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내가 손실 구간만 아니라면 한번 버텨볼 만한 구간이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이런 것도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파는 거고요. 기분 좋으면 버텨보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수익 챙기시는 분도 계시고 뭐 또 손실 나시는 분들 계시고 항상 같은 상황에서 수익과 손실은 항상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차트의 흐름에는 전고점과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지 저항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지 저항을 잘 활용하시면 내가 매수 매도의 타점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떠도는 모든 기법들은 어디까지나 확률을 말씀드리는 만큼 절대적으로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훌륭한 기법은 이 기법이 안 통하면 저 기법으로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유연성을 기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절대적인 고수는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유연성 있게 원칙이든 기법이든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